우리가 이런 바람, 소리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농인들은 이 자연의 새소리 못 들어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흔들거리는 저 아름다운 소리, 모습 우리 농맹인들 볼 수가 없거든요. 계단. 가족들은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는데. 아, 농맹인의 삶이 그렇게 외로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구나. 이걸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 그것을 하고 싶어요. 저는 리디아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경이라고 소개하고 싶고 수아통역사입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다 짝짝짝 짝 챙기세요. 손끝으로 여는 세상, 손끝새. 저희가 농맹인들하고 소통을 할 때 촉수화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의 손끝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으로 여는 세상, 손끝새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손끝새 선교회예요. 옳지. 장로님, 어떤 게 무관이고 어떤 게 저기예요? 왼쪽이 높은 게 무관이고 이거. 이게. 오른쪽이 높은 건 문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그다음에 주변 분위기, 이거를 설명을 촉수화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D처럼 이 촉수화를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이나 팔이나 또는 공간이 없으면 허벅지에라도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촉신호예요. 배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 들어와요. 계단. 발을 멀리. 발을 멀리. 천천히 타고 내리시면 절대 저를 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타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님,
카메라 만져도 돼요? 아, 이 두 분은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남자분이 농맹인이시고 부인이 농인이신데 사랑꾼. 인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농맹인이고요. 윤세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전에는 터널시아로 조금밖에 못 보였지만 지금은 시력이 떨어져서 농맹인이 되었어요. 수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부인이 저한테 촉수화로 통역해주고 고개새님이 5년 동안 지금 같이 통역해주고 계세요. 주변 모습을 뭐 바다, 또 배, 촉신호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나요? 눈에 보이는 건 다요. 정한인들의 눈에 볼 때, 오, 저거 특이하다. 그러면 죄다 설명하는 편이고, 주변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농맹인 분들은 아예 안 들리고 안 보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공간 주변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가시면 쫓아. 화이팅! 사모님 화이팅! 6, 7, 8. 고경희 통역사님은 정말 열정. 수업 마시고 남행심을 출항합니다. 고경희 집사님의 에너지는 모든 회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소통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회원들에게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게 주변의 환경이 뭐가 있는지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려줘서 이 손끝새의 농맹인들에게 소통의 활력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고경희 집사님이 맡았죠. 힘듦, 지침 이런 것 때문에도 그냥 흘려버리고 어떤 거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것을 저분은 그렇게 넘겨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느꼈던 것을 농맹인들도 함께 느끼길 원하시거든요. 시청아장애인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촉수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시청아장애인이 있다고? 이 생각으로 호기심에 자원봉사로 손을 들어서 갔는데 5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24시간 활동하는 것과 또 식사 또 모든 거를 다 이제 통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통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지냈을까? 농맹인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한 이제 촉수화 통역사, 우리는 손세움이라고 불러요. 손을 세워준다는 의미로 활동지원사님들이 모이세요. 농맹인분들은 누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화를 못하고 활동지원까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싶다 하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면은 재원이는 어떤 재원이 재원이를 재원이가 저희 손끝새 간사님 아들이거든요. 제주도 여행에서 재원이의 역할은 남자 화장실 안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맹인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 농맹인보다 남자 농맹인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화장실을 갈 때 정작 남자 통역사가 없는 거예요.
간사님이 우리 재원이가 남자 화장실 안내 도우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랬죠. 근데 그 아이가 완전히 꼬마 때부터 손끝새랑 같이 자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고 봤는데 어느 순간 손이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농맹이들이 직접 촉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아이는 이렇게 크는구나.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많이 힘든 것들을 전부 다 하시는 걸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노력하셔서 멋져요. 쪽 경납고 있는 데 가서 보고 그리고 이쪽에 또 저쪽 태평양 전쟁이 확산이 돼요.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데 정들이라는 말이 저는 제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 수화를 하게 하시고 농맹이를 만나게 하시고 또 촉수화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머릿속에 왜지? 라고 물음표가 있다가 언젠가 보면 느낌표가 돼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고. 혹시 지금은 그럼 어디로? 지금은 총신대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크마 교양교육원에 수어 강사를 하거든요. 3시간 정도. 매주 월요일마다 가요. 여기 보시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동한입니다. 얼굴 이름은 이렇게 사용해요. 네, 저희 얼굴 이름은 이렇게 사용하고요. 저는 최명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만나는 분들인데 이 강의 내용 중에 학생들에게 꼭 전달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뭔가 또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가를 좀 이제 상의하고 서로 피드백 받고 하는 사이입니다. 제 철학은, 수어에 대한 철학은 청인이 수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원어민이 농인인데 청인이 수어를 가르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고 또 배우는 학생들도 손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인 강사를 섭외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박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같이 하자. 그래서 제 수업에는 저와 농인 강사님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강의를 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음성 언어를 하면서 수화를 하고 농인 선생님의 표정과 수화를 볼 수 있게끔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둘 다 음성을 잠궜어요. 둘이서 음성을 잠그고 수화를만 해볼까요? 안 되면 제스처라도 해볼까요? 안 되면 필담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멘붕이 왔어요. 교수님들이 말을 안 하니까 멘붕이 왔다가 점점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힘들지 않냐고.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정말 어려웠는데 이게 언어구나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성공했다, 성공할 거다. 여기가 이제 제가 외국 일정이 많다 보니까 갔다 온 나라를 이제 표시해 놓은 곳이에요. 요거도 보여드리고 싶네. 이게 뭘까요? 나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프 블라인드입니다. 미국 농맹인 분들이 이걸 차고 다녀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 같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서 있어야 돼요.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뭐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으면 그분을 팔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주기도 하신대요. 하나님이 저한테 국제수화를 영어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좀 더 넓은 세계로 만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독립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농맹인 분들한테 국제수화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이제 그 외국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한 2주 동안 같이 컨퍼런스를 갔는데 통역사들에게는 진짜 힘든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외국이라서 24시간 동행하면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뭐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통역사도 다 자비량으로 가거든요. 자기 비행기 뭐 식사까지 통역비 없이 다 재능 기부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서 농맹인들이 변하는 걸 보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 그 경험을 하시면서 외국 분들도 만나시면서 변화되고 또 리더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너무 뿌듯해하시고 그래서 통역할 맛 난다. 내가 이래서 농맹인과 함께하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책은 농맹인 6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수화를 알아야 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중간에 메신저 역할처럼 그분들의 수화를 보고 1인칭으로 썼어요. 네, 이분들이 글을 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고 싶어서. 제가 만나는 농맹인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농인일 때보다 농맹인일 때가 더 좋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감히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농인일 때와 농맹인일 때 언제가 행복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농맹인인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농인일 때는 예수님을 몰랐고 천국에 대해서도 몰랐다. 믿음의 눈을 뜨고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농맹인은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 표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얼굴에 작은 손, 어린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고 청년의 손으로 귀를 막고 있고 늙은 손으로 눈을 막고 있어요. 이게 시청각 장애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맹인.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책 제목이 나 여기 있어요예요. 네, 그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농맹이를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빙산에 갇혀 있는 홀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는 점점 얼음이 녹고 있고 점점 공간이 좁아지는데 막 헬프미 SOS를 외치면서 막 나 여기 있어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수아를 아는 사람이 또는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여기 있어요 이런 의미로 나 여기 있어요거든요. 만약에 지금 수원통 여사님께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농맹이분이 계신다면 가죠. 그냥 달려가죠. 사실은 그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써주세요. 제가 좀 무대뽀인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쓰실 만큼만 훈련시키세요. 저를 쓰시고 싶으면 훈련시켜 주시고 어떤 곳에 저를 던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는 농맹인이 계시면 저는 갑니다.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손끝으로 같이 모시고 와서 다른 농맹인분들 이미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손끝새에서 계신 농맹인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나도 농맹인이에요. 우리 커플로 커플인지 여기. 지금 하트를 만들어놨더니 하트를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한다. 안 돼요.